안녕하십니까. 뉴스체험의 오근수 기자입니다. 저번 영상을 찍고 또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손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민선 7기 공주시청 정무비서로 근무했었고 지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받은 김경선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 건강 괜찮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주시에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전문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짧게 근황, 요새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6월 달부터 6월 달 이후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끝났고 회계보고가 6월 말일쯤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정당 활동 조금씩 하고, 그동안 이제 중앙당에서 못 만났던 선후배들 만나러 가끔 국회 이렇게 서울 가끔씩 올라다녔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무비서로 일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무 역할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최근에 저기 사회복지과 대학원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월 9일 날 합격자 발표인데 아마 잘 이렇게 합격을 한다면은 또 학문적인 깊이를 더 연구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었을 때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선뜻 먼저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커피와 그 희망과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본인의 경험담에 의해서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주시의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좋은 곳, 또 좋은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본인의 여러 가지 시간도 할애하고 참 어려우신 와중에도 그런 활동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들을 좀 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몇 차례 더 시간이 되면 모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좋은 저만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감사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마음의 빚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자, 오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 부의장님이시죠? 예, 정책 부의장님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청년 대변인 역할을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 생활도 민주당 생활이지만 어쨌든 당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년을 쭉 해오면서 지역에서 청년위원장 또 역임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정무비서까지 해내시면서 많은 행보를 겪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예, 너무 길었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지선이 끝나고 예. 김정섭 전 시장님이시죠? 예. 예, 김정섭 전 시장님의 낙선을 하시면서 최현철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고 흔적 지우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나 추측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실제로도 일부 시민들은 뭐 송선동현 신도시 보류 재검토라든가 아니면 뭐 회계과의 기존 사업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재검토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무비서로 오래 시청이 계셨으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정권 민선 7기에서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송선 동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충남도 예산을 통해서 이제 공주시가 조금 더 한 단계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사업인데 정책적 방향이 뭐 다르다고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책적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최원철 시장님 평소 이렇게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분 성품상 뭐 흔적 지우기라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물론 송선 동현 신도시 원주민들 이주 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그쪽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주시민 전체의 또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한번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근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계과 계약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도 세세한 업무를 잘 모릅니다. 이제 어차피 내부 그 각자 맡은 그런 부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계약 문제 같은 경우는 회계과의 고유 권한이고요. 물론 실무적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 뭐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허가과라든지 이런 공사나 뭐 관급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담당자하고 얘기가 돼서 회계과로 이렇게 뭐 발주 의뢰서가 가지만 회계과 판단에서 이 사업과 이 업체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은 사실은 뭐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은 최원철 시장님을 돕지 않아도 같은 공주 시민인데 공주 시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챙긴다. 뭐 그렇게 또 편협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시민들의 그냥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송선동현하고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공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전 시장님일 때 예. 이제 보좌를 하셨으니까 예. 오시덕 시장님이 이제 정권이 김정섭 시장님으로 바뀌었을 때도 예. 이런 사업 오시덕 시장님 전 시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재검토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어오던 정책을 전혀 없애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급선회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민선 7기 처음부터 정무 비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평소 이제 시장님하고 오래됐고 시장님을 보좌하던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성격상
전 정권 지우기라기보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공주시 발전 방향과 아니면 본인의 정치 철학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재검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정 보완 지시를 해서 정책 그 방향대로 자신이 원하는 철학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지 뭐 전 정권 지우기 같은 거에 뭐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공주시 고마공주 캐릭터 그것도 그대로 갖고 가서 민선 그 7기 4년 내내 그것 다 뭐 전국 그런 공모에서 상도 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었는데 요새는 이번 정권에서는 유난히 좀 티가 나게끔 좀 뭐 제 눈에 보이는 거 제 주변 사람들까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 정무비서를 하셨잖아요. 예. 이 정무비서가 지금은 전 시의원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무비서를 제가 느끼기에는 시의원분이 낙선을 하시면서 그분의 어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정무직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일반인들은 정무비서가 정무라는 글자도 좀 생소하잖아요. 그 정무비서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늘 이 자리 모셨으니까 전에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정무비서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정치와 행정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정 일을 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당 활동을 통해서 뭐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사람들이 보통 정무비서관 아니면 뭐 보좌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명석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뭐 어차피 이거는 지금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 났다고 이렇게 저도 신문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 뭐 제가 이명석 뭐 전 의원님 지금 현재는 공주시청 정무비서 근무하는 뭐 저희 시청에 있을 때도 인사 반갑게 드리고 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가끔 뭐 어려울 때 담배도 태우면서 서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당은 다르지만 뭐 저도 그때 당시 공직자 신분이라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던 거를 알고 있었고 이명석 우리 비서관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인 것도 저도 알고 있었고 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의도 해가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분이 정무비서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그 단체장의 그 고유 권한이고 이분이 임기제 공무원도 아니고 공주시청에 한 자리가 있는 그 별정직 그거는 뭐 임명권자가 바로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꽂을 수 있는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는 없는데 그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 이명석 그 우리 비서관님이라면은 충분히 직원들하고 잘 융화해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무비서라는 역할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행정과 정치와의 어떤 관계가 잘 잘 소통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때 당시 김정섭 시장님이었으면 김정섭 시장님의 측근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행정 개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당원들의 어떤 이제 개입이나 사업권에 대한 어떤 일들 그런 걸 좀 조율하는 일인가요? 외부 민원이라고 하면 사업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정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무슨 업체지 비료 이제 그런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네. 그런 이제 비료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폐기물 같은 거를 유성 쪽 어디다가 대전시 어디 동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투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대전시의원이 공주시청에 막 항의 방문한다고 하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한번 가자. 다행히 이제 그 친한 후배 중에 대전시 의원이 있었고, 그 후배랑 그 민주당 의원님이었습니다. 또 그분도.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저도 민주당 생활했었고 지금 현재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으니까 선배님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잘 처리를 할 테니까 좀 노염 좀 푸셔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공주시청에 항의 방문한다는 거 주민들 끌고 그런 것도 막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뭐 좋은 일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정무비서라는 자리가 솔직히 눈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과에 네.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 예. 이 실적이나 행적이 명확하게 좀 두드러지게 나오죠, 보이고. 담당자들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예. 단체장인 시장님이 무슨 예. 일을 또 잘하시면 그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예. 딱 드러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무비서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은 굉장히 뭐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드러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비서는 그림자일 뿐이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고 제가 조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 이름이 뭐 사람들 입에 거론되거나 뭐 좀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된다는 항상 생각을 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또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 자리에 가더니 더 이렇게 변했다는 뭐 그렇게 오해는 하실 수 있지만 원래 제 캐릭터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였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만날 뵐 때마다 예. 요즘 이제 여론이라기보단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을 예. 들을 때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무비서를 얼마나 하셨죠?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1년 그럼 8개월. 1년 8개월 동안 예. 하시면서 예. 그 20개월 하신 거죠? 예, 20개월 그렇죠. 하시면서 예. 가장 이것만큼은 내 기억이 난다. 평생 기억 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 내가 정무비서로서 20개월 동안 공주시나 공주 시민을 위해서 또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요것만큼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그 두 여자 아이의 아빠인데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뭐 저도 오랜 정당 생활 이렇게 뭐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만약 내가 출마를 하면은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 하는 것 중에 여성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용 받고선 그날인가 그 다음날 우리 여성가족과 그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담당자도 또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 이게 조례 때문에 선거법 걸리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대신 우리 BBS 청소년 문화센터나 아니면 그 청소년 1318 카페라든가 아니면 꿈둔솔 이런데 그 생리대에 그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여러 종류 해갖고
자판기 설치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신바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그것도 임용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 분권위원회인가 제가 정확히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위원회 이름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역 인재 뭐 핵심 무슨 뭐 연수라고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전국 지자체별로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뭐 PPT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수하게 나온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등수로 치면은 전국에서 아마 2등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이제 저도 뭐 오랜 정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선후배들이 다 뭐 지역에서 시도위원들도 하고 단체장 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고 정무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무가 사실은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진 않는데 시장님 평소 생각이 공부 열심히 해. 그걸 좀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는 당일날 아침에 시장실로 부르시더니 이거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마감이니까 빨리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했는데 간략하게 이제 우리 공주페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 그 공주페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 저기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사람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중학동 주민들을 다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해서 이제 관광객이 놀러 오면은 그 어플을 통해서 해설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와갖고 이제 그 주민들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돼서 해설을 해주시고 그 수당은 공주페이로 받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이걸 만약 이번에 민선 8기에 시장님이 되셨으면은 이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추진을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 거는 예. 공주가 관광 문화의 도시로 굉장히 발돋움을 많이 했고 또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가이드죠. 쉽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예. 그 지역의 가이드가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그 지역을 더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공주페이로 예, 받고 공주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예. 공주페이로 받고 예,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아마 이 방송을 혹시 이제 공무원분이나 아니면은 시장님이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현 시장님이 예. 그 시장님께 이제 한번 부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유, 최원철 시장님 아니면 이명석 정무비서관님 아니면 관광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는 뭐 직장 동료였죠. 남 땡땡 팀장하고 제가 그때 공직자 2명 들어간데 그 남 팀장이 같이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 남기덕 이름은 괜찮습니다. 네, 팀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 그 공주시에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 위해서 또 공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런 작은 일자리 플러스 전문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한번 구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최훈 의원님을 모셨는데 이 방송 저희 방송이 뭐 예. 저희 방송을 꼭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끔 이 방송에서 예. 말한 내용들이 또 되는 것도 있더라. 라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방송 보고 했다고는 상담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김경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 부의장이자 전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또 그 전 공주시 정무비서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니까요. 좋은 일이고 하니까 재검토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 것 같은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정치 쪽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이제 정무비서께서도 아까 전 정무비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원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넥션.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어떤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보답을 주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에 걸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정론이었지만 물론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줬다는 것도 아닌데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이준원 전 시장님의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권이라든가 아니면 백제문화제 때 JC 행사에 그 과다 비용 예산 투입이라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보답으로 해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일단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제 백제문화제 때 그 JC 무슨 큰 행사 제 행사명은 모르겠지만 뭐 있었고 뭐 시비랑 도비가 매칭이 돼서 뭐 진행이 됐다고 뭐 9천만 원? 예. 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보고 말아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신의 선거를 도와서 만약 그렇게 했다,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그 사기꾼 뭐 그거는 어느 정당 단체장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거는 사기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아닌데 이제 제이 씨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진하는 그런 청년 단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행사인데 그 백제문화제 취지와는 좀 약간 맞지 않나, 잘 맞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추진했으면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문화제가 또 세계적인 문화 또 축제이고 공주시 최대 축제인데 이런데 지금 민간 단체지 않습니까? 제시가 뭐 역사적으로도 오래되고 한 걸 떠나서 이제 그 민간 단체를 여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어야지 되나? 저는 그건 시기상 맞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준원 시장님 문화재단 이사. 그러니까 이준원 시장님은 원래 이제 행정 전문가시죠. 행정학과 교수도 하시고 행정 전문가이라 행정 전문가가 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고 잘 맞는 옷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수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야지 되지만 또 행정적으로 풀어야지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또 그런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런 뭐 보훈 인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좀 실례되는 얘기 같고요. 단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만약 민주당 같았으면은 감히 꿈도 못 꿀 일인데 그렇게 임명이 되셨네요. 자, 이 네. 좀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가 예. 나왔고 예.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어차피 정당 생활의 중심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뉴스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물론 국민의 눈치는 보겠습니다만, 네. 일부 국민들,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역시 보수는 화끈하다, 시원하게 해준다, 내 편 참 잘 챙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민주당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을 지키고 그 중립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답답하다. 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내 편을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중립적으로 어떤 그 길을 가야 좋은 걸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유튜브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완전 다큐멘터리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화끈하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단체장이나 아니면은 그 뭐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뭐 보수라고 다 화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수를 이렇게 자청하는 그런 당 부분들은 좀 더 우리보다 눈치는 안 보지 않나. 자, 지금 이제 올해 예산 문제, 공주시 예산 문제를 잠깐 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건 여쭤보는 건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예. 약 1조가 조금 더 예. 될 만큼 추경까지 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23년도 예산이 예. 또 300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주페이로 지금 이제 김정섭 시장님 전 시장님이 유용하게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죠.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화폐 뭐 그런 부분과 10%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정말 유용하게, 저희 집만 해도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모두 일단 채우고 10만 원을 받아서 아이들 어떤 학원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는데,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5%로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요, 뭐 아는 부분은 뭐 전혀 없고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그 일몰 하려는 그런 스탠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많이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취지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지역화폐 예산. 그러면 충분히 그 10% 할인율을 계속해도 될 텐데, 뭐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공주페이보다 좀 더 뭐 시민을 위해서 뭐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죠. 저도 그 뭐 우은수 기자님도 자녀 키우시지만 애들 학원비 그걸로 하잖아요. 저도 그 애들 학원비 공주페이로 결제를 하고, 뭐 식당 같은 데나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커피 좋아한다고 소문 났죠. 그 커피숍 가서 이렇게 좀 마시면은 그 10% 할인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5%만 할인 받는다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옆 동네 부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박정현 군수님께서 10% 할인율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지역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 공주페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상인분들도 매출이 저는 뭐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동안 이제 이제 현찰 장사만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공주페이 때문에 이제 저기 매출이 노출이 돼서 좀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제가 사실 얘기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인데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은 그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그 구매자한테 10%를 미리 받아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내야지 되는 부분이고 자신의 매출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저는 하여튼 이 지역화폐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저 같아도 사실 이제 옆 동네 그 세종시 가서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도 있었는데요. 공주페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뭐 아예 뭐 안 가진 않지만 왜냐면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주페이가 되기 전에 사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만 사오고 또 공주페이 이용해서 공주에 있는 그런 이제 좀 대기업 마트 말고 공주페이가 되는 그런 이제 개인이 운영하시는 마트 같은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참 좋았는데 아쉽네요. 5% 할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공주페이 어플 들어가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지금 이제 저 어제 예. 그제 해서 이제 쭉 5%로 삭감됐다. 예. 삭감이잖아요. 할인율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예산으로 할인. 보면 삭감이 된 거죠. 감액된 거죠. 예, 예. 그거 참 예산은 늘었는데 예. 요런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민분들한테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페이 쓰시는 분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죠. 저 역시도 안타깝죠. 이게 4년을 하면서 네.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발행 액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처음에 4년 전만 해도 공주페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쓰는데 불편하다. 뭐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예. 뭐 예. 저희 아버지도 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 제가 계속 그걸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줬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이렇게 체크카드식으로 발행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사용하면 됐는데 사람 이제 뭐 이건 무시하는 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는 나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인생을 더 사신 선배님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만큼 또 편리한 게 없거든요. QR 코드의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이제 그 매출이 늘었다고 하시는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좋다고 편리하다고 대신 이제 그런 개선돼야지 될 부분.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부분이 법인 명의로 해서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지 공주페이 이제 가맹점이 되시잖아요. 가맹점이 됐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통장으로 가능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인데 법인 통장이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자 통장으로만 개인 통장으로만 되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마음대로 횡령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국장으로 승진하신 그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얘기를 듣더니 맞는 얘기 같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바로 그 업체랑 얘기를 해갖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횡령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법인 명의로 해서 가입 공주페이 가맹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은 빨리 그 공주페이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그
개인 통장이 아닌 법인 통장으로 빨리 바꾸셔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얼마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세무조사 받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만큼 지역화폐가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좀 할인율을 그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금티 예산이 이제 작년에 삭감됐었는데 예. 그때 동반적으로 나온 게 작년에도 국비가 줄었습니다. 지역 산업화폐 예. 국비가 줄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5%냐 6%냐 예, 예. 뭐 이렇게 줄어든다 예. 할인율이. 근데 지자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섭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로 어쨌든 10%를 유지하겠다라고 예산 신청을 했고 예. 추경 때 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1년 더 10%로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할 것 같고 민선 7기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우리 공주 시민들 많이 생각을 지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거고요. 집행부하고 이제 견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서로 합심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도 이제 5% 할인율 뭐 얘기는 뭐 계속 이제 시청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10%를 유지해야 이것도 더 자리도 잘 잡히고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시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러니까 최원철 시장님이 뭐 이거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거지 뭐 시장님 전 시장님의 흔적 지우기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예산 그 편성을 아니 물론 공직자들이 하지만 시장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최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지역 화폐보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가 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뭐 추진을 하시는 거겠고 아니면 문화관광 쪽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지역 화폐보다 그쪽으로 이제 뭐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처음 방송에 나오셔서 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예. 김경선 부의장님의 예. 어떤 면면을 좀 알아보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는데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뭐 방송이 처음이라 상당히 떨려가지고 뭐 평상시 이제 그 하고 싶었던 말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약간 직설화법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1대1로 대화할 때지 이런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하기는 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러주실 건가요? 아유, 당연히 불러야죠. 예. 저에게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아유 남다르진 않은데 의미가 있으신 분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예. 이제 궁금한 게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에게 청년의 어떤 활동이나 예. 청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제가 아는 청년들도 또 잘 이끌어서 뭐 공주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당의 어떤 경험을 또 하게끔 많이 이끌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좀 쌓게 계속 좋은 앞날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고 열심히 활동 중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김경선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애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고편이시네요. 예, 예고편이네요. 그렇죠. 당이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앞에 민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그 청년들 중에 뭐 일부 혹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러주신다면은 신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그 시간을 꼭 한번 예. 저희가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청년의 미래, 예. 뭐 청년이 가야 될 뭐 어떤 방향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가져보고 오늘 뭐 이것저것 가지고 공주시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경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뭐 소회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많이 떨려가지고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연습을 안 해갖고 왔어요. 오늘 낮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래도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연습 안 한 것 치고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래도 말씀 잘 드렸다 했는데 저에 대해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서서히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하여튼 올 한 해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내년 이제 우리 23년도에는 모든 가정 우리 공주 시민들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약 한 40여 분 방송을 했는데 시간 금방 가죠? 아, 벌써 예. 그렇게 됐나요? 전 한 15분, 20분 예. 한 것 같은데. 예, 뭐 다음에는 1시간 좀 넘게 예. 좀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진솔하게 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경선 부의장님을 모시고 방송했습니다. 자, 뉴스 체험의 오근수 기자였습니다. 자, 인사.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